예, 오늘은 경과 그리고 3월 국회가 소집되어졌습니다만은 GM 사태 국정조사나 또 미투에서 또 아픔받고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의 아픔과 애침이 일시적인 애침이 아니라 국회가 제도적 시스템으로 이렇게 보완 뒷받침하는 성폭력 근절 대책 특위를 국회 차원에서 구성해서 뒷받침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그래서 당의 중진 상임위원장, 특위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의 3월 국회 원내 전략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당초 오늘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던 청와대가 어제 개헌안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국민과 야당 눈치 보면서 맛배기로 찔끔찔끔 간보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개헌을 대하는 기본 자세부터 흘려먹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대통령 개헌안 발의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개헌안 공개조차 마치 영화 예고편 내보내듯 하는 문재인 정권에 그러니까 쇼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헌 문제를 놓고서조차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려는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경고합니다. 개헌을 가지고 더 이상 장난치려 하지 말기 바랍니다. 개헌은 땡처리 상품도 1+1도 결코 아닙니다. 쪼개서 팔 거리도 아닙니다. 국민들을 마트에 장보러 나온 사람들처럼 개헌 시식 코너에 줄 세우려 하지 말기 바랍니다. 어제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 개정안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해야 할 일은 서둘러 개헌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점에서 인내심을 갖고 국회 논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음은 급하시겠지만 마음만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매어 쓸 수 없는 만큼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전문 개정안에 기본권을 확대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환영합니다. 하지만 부마 항쟁이나 5.18 같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은 그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헌법 전문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강범위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나 권력기관 개편은 심도 깊은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국회 논의의 판을 뒤엎고 찬물을 끼워 넣으면서까지 개헌 논의를 독점해 가려는 정략적 시도는 그만두기 바랍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정치적 목적의 간제 개헌은 어떠한 경우도 국민이 수용하지 않습니다. 30여 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절대적 기회를 대통령이 걷어차지 마십시오. 연정이고 해치고 다 내팽개치고 가뜩이나 국정운영마저 내 맘대로 독단과 전횡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국회마저 패싱하려는 노골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 자유한국당이 밝힌 개헌 기본 입장과 개헌 일정에 대해
집권당인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공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야4당의 개헌 정책 협의체를 만들어 문재인 간제 개헌안에 공동 대응해 갈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문재인 간제 개헌안을 놓고 굳이 국회 표결을 통해 부결시키기보다 대통령 간제 개헌안에 맞서는 국회 국민 개헌안을 카운터안으로 제시하고 국회와 국민을 중심으로 개헌을 성취해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더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주도의 국민 개헌안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야당의 개헌 정책 협의체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제를 지향하는 권력 구조 개편과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 그리고 실질적인 지방 분권의 강화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이 서둘러 문재인 간제 개헌안을 만들고 적극 홍보하면서 이를 혹시라도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야당 공조를 통해서 단호히 맞서 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은 3월 국회를 적극적인 국민 개헌안 마련을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개헌안 논의를 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었습니다. 아울러 GM 국정조사와 성폭력 건절 대책 특위도 구성해서 사회적 이슈와 또 민생 경제 국회가 될 수 있게끔 민주당에게 간절하게 3월 국회 의사 일정을 잡자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무 조건 없이 국회 차원에서 국민 개헌안 합의를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첫 원전 수출 사례인 아랍에미리트 원전 1호기가 26일 완공된다고 합니다. 내일 베트남을 거쳐서 UAE 순방을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완공식에 참석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원전 수출 확대에 힘을 싣는다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불과 얼마 전까지 UAE 원전 수출 뒤를 캐다가 양국의 특사가 서로 오가고 나서야 사건이 일단락될 정도로 외교적 문제를 야기했던 것이 바로 엊그저께인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전 완공식에 고개 버젓이 들고 참석을 한다니 나라 안에서는 원전 해체하고 나라 밖에서는 원전 버튼 누르고 표류부동도 이런 표류부동이 없습니다. 청와대는 한술 더 떠서 문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가 양국 신뢰와 우정의 상징인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양국 근로자를 격려할 예정이라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문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 시공 능력, 그리고 운영 관리 능력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원전 기술 시공 능력입니다. 대한민국 원전을 국내적으로 해체하고 또 앞으로 원전을 사실상 씨를 말리겠다는 원전 정책에 대해서 전면 백지하고 지난 정권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자기 먹을거리로 발전시켜온 원전에 대해서만은
지금까지의 입장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북핵 폐기를 위한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야말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는 기대가 크지만은 북한이 그동안 워낙 약속을 많이 깬 전례를 볼 때에 솔직히 믿기 어렵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늘 하던 얘기지만은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만큼 정치권이 총력을 모아서 이번에는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북핵 폐기라는 성공적인 결실을 거둬서 북핵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당당하게 정상회담에 임하고 북핵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서 국민들을 안심시켜 드려야 하겠습니다. 북핵 폐기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선북핵 폐기, 후평화 정착입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곧 북핵 문제의 해결인 양 생각하는 분위기가 다소 있는데 과거 사례로 볼 때 섣부른 착각이나 환상을 절대 피해야 하겠습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나 공식적으로 북핵 폐기 혹은 비핵화라는 언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북한이 언급하는 비핵화 용의가 무엇인지 정확한 의미도 모호한 그런 상태입니다. 과거의 남북 대화는 늘 봄이 오는 듯 했다가 다시 추운 겨울로 회귀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사 발언을 두고 마치 당장 북핵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한반도의 평화의 봄이 온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약화시켜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협상을 앞두고 오히려 더 강하게 확대해야 할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축소되고 또 F-35A기 출고식이 축소된 것은 큰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완전한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남북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안보가 있어야 내일 평화가 있다는 교훈처럼 국민과 함께 안보태세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과 구속영장 청구를 보고 마치 조선시대의 사화를 보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는 우리 정치권을 떠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들이 순환을 당하는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어떠한 정권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문재인 정부도 여기서 예외가 되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불행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잘못된 시스템을 고쳐야 하고 이것이 바로 개헌 논의의 시작이자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구조를 바꾸지 않는 개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정부가 내놓은 개헌안에는 권력 분산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왕적 권력을 계속 유지시키는 개헌안에 대해서 야당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저 개헌 무산의 화살을 야당으로 돌리기 위해서 무리한 정치 공세를 현재 펴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미래를 위해 만들어져야 할 개헌안이 한낱 지방선거용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단호히 반대해야 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과거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토지 공개념 강화와 정부의 시장 규제와 조정 기능을 의무화한 경제 민주화 조항 등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내용까지 개헌안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어느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경제 파탄 대책 TV가 가동된 이후에 두 차례 토론회, 또 내일도 아침에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고, 또 하남시의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그 지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비명 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것이 그 실체가 무엇인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에게 소득을 좀 늘려줘서 소비를 진작시켜서 경제를 좀 선순환으로 돌려보겠다는 그 의도는 뭐 선한 의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의도대로 시장과 민심이 반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시장과 민심은 오히려 정반대로 반응하고 있다. 10개월 전 문재인 정부 출범 첫 쇼잉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청와대에서 일자리 상황판 설치한 거 아닙니까? 그 상황판 아직도 있나요? 거의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실업률 최고치, 취업률 최저치 아닙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 정부는? 민생 서민 경제가 바닥입니다. 세븐일레븐 운영하시는 점주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차라리 알바 뛰는 게 점주하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고용안정 보조금 준다 그랬잖아요. 3조 풀어가지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13만 원씩 준다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종합소득세 공제도 안 되고 4대 보험 들어야 되고 실효가 없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4조 원 풀어가지고 연간 1,000만 원씩 보조금 준다? 이건 또 뭡니까? 아니 그럼 그 직전에 취업한 청년, 수면된 일을 한 사람들은 새내기 취업자보다도 임금을 더 적게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미스매치는 어떻게 해소합니까? 온통 모순덩어리예요. 물가가, 골목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어요. 치킨을 배달시켜 먹었는데 요즘 배달비 1,000원씩 따로 받습니다. 가족들하고 탕수육 시켜가지고 동네에서 외식조차 하기가 겁나요. 모든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통상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자, 내일 모레 23일 날 철강에 대한 고일 관세 부과 여부, 한국이 포함되느냐 제외되느냐 발표됩니다. 공식적으로 발효되는 날입니다. 김현종 무슨 통상교섭본부장 혼자 원맨쇼 하고 있어요. 이 나라에 통상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까? 미국의 그 무역대표 USTR은 백악관 직속기구 아니에요? 장관급이 지휘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합니까, 지금? 23일날 그러면 대한민국이 유예되면 그걸로 만족입니까? 유예되면 유예되는 대로 한미 FTA에 우리가 더 큰 양보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겁니다. 한미 FTA 목조화음은 우리 두 번째 품은 뭡니까? 자동차,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철강, 자동차, 조선은 이미 삐그러져 있고 반도체가 남았는데 반도체도 D램은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어요. 고부가 같이 개발하지 못하면 중국에 밀립니다. 우리 뭐 먹고 삽니까? 경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적합니다. 이제 바야흐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입구에 우리도 들어섰다. 세계 경제가 호황인데 왜 우리나라만 이 지경입니까? 미국, 일본, 유럽 호황을 누리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까? 문제는 경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저는 6.13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다른 주제와는 달리 이 먹고 사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평가와 심판을 내릴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건 대책이 될 수 없고 대한민국을 경제 망국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세계에서 아무도 해보지 않은 길을 왜 혼자서 고집스럽게 시장과 민심이 반응하지 않는 길을 왜 새롭게 개척해 나가려고 합니까? 나는 이 정부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 파탄 대책 특위라고 해서 과연 우리 경제의 현실이 파탄이냐? 파탄 맞습니다. 이대로 가면 곧 파탄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게 돼 있다. 이것이 바로 현장에서 피부로 느낀 종합평가입니다. 안보 전망은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경제 전망은 확실하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우리 민생경제, 파탄난 민생경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더 현장에 다가가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 정책을 시장과 민심이 정반대로 반응하는 이 경제정책을 즉각 수정하고 교정해야 된다. 라는 것을 정부 측에 분명히 촉구해야 되겠다. 통상 문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산업부 장관 경질을 해야 된다. 새로운 통상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가 구축하여라. 그거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책임을 정부에 묻고 대책을 촉구하겠습니다. 네, 정부 여당은 4월 초에 4조 원의 청년 일자리 추경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누가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데 반대하겠습니까마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추경 예산인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 예산 집행을 시작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일자리 예산 19조 2천억 원에 대한 집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경제활동을 통해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먹구구식의 예산 편성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장의 체질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국회에는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세번 투입에만 열을 놓을 것이 아니라 건전한 일자리 마련을 위한 관련된 법안 통과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 약 69만 개의 일자리가 확보된다고 합니다. 규제 프리존법이 통과되면 약 33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법안 통과로 유발되는 고용 효과만 해도 약 100만 개 이상의 건전한 민간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저를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청년 창업기업 지원특별법, 청년고용 촉진법, 촉진특별법 등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려 4조 원의 추경 예산 편성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정부와 여당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부터 앞장서서 관련법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회 평창 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대유치가 추진된 지 20년 만에 거둔 결실이라 더욱 값진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의 성공은 수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성숙한 자세로 전 세계의 손님 맞이에 최선을 다해주신 강원도민 그리고 모든 자원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계올림픽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평창의 정신, 평화를 위한 화합의 정신을 계승해야 할 사명이 놓여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 성공이 현 정권의 전용 논의로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와 성공적인 폐막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건국 이래 60여 년간 대한민국이 거두온 성과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1년 동계올림픽 유치 이래 7년에 거친 준비 과정은 이전 정부의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 개최뿐만이 아니라 유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피땀 흘리고 눈물을 흘려온 모든 분들의 노고에 잊지 말고 이분에 대한 평가와 격려도 깊이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아쉬웠던 것은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전 정권에서 애써오신 분들에 대한 값진 노력이 전혀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있다는 점을 현 정권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올림픽 사후 유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평창올림픽의 성공 유치를 위해서 힘써온 정당으로서 포스트 평창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자문위원이 이 순차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헌정 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보다 대통령의 권한 줄이기 면에서는 현저히 축소되어 있다라는 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문위가 전문적이고 객관적이고 냉정한 안을 대통령에게 제시해야 함에도 이 자문위 안에다가 대통령이 보다 더 자신의 권한을 줄일 여지를 두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안을 만들어서 발표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안입니다. 물론 이 대통령 발의가 계속될지 된다면 이 자문위 안보다 얼마만큼 대통령의 권한을 줄인 안이 발의가 될지 국민적인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논의보다 대폭 후퇴된 자문위안은 걱정스럽은 이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께서는 국민과의 개헌 공약을 지키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더 되짚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6월 13일이라는 날짜를 지키는 것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인지 국민 모두가 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이라는 개헌의 성과를 내놓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정치권에서 뒷문을 열어놓고 하는 이 논의도 성과를 내는 데는 공허함이 없지는 않겠지만 이제 각 당에서도 자기들 개헌안의 마지노선을 제시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어느 정도 이 발의 시기가 결정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시기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 모두가 원하는 개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고민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이 개헌과 관련한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은 정말 후한무치하다. 그리고 양심도 없다.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대 4년 내내 우리 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일치된 목소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1980년, 87년도 대통령 직선제 이후 30년 동안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는 개헌을 하자. 이것이 일관된 정치권의 목소리였었고, 지금 당시 그런 주장을 했던 많은 의원들이 전직은 물론 현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똑같은데 해가 바뀌었다고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뀔 수 있는지, 자기 목소리를 아무도 안 내는 그런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 아파가지고 간을 수술하려고 사람 몸을 열었는데 간은 그대로 놔두고 덮고 아무 관계없는 위수술은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찐빵을 만드는데 안고 빼놓고 찐빵 만드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간단합니다. 개헌하기 싫으니까 그 책임을 국회에 넘기기 위해서, 특히 국회 중에서도 자유한국당에 넘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월 선거에 이걸 활용하자는 거죠. 이거 여기 있는 사람 그리고 기자분들 이거 모르면 바보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야사당이다 한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자유한국당이 이뻐서 그런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김무성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으로 인한 국가적인 불행은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아니 북한이랑도 얘기를 하고 중국이랑도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하면서 같은 정체는 사람끼리는 잡아 죽이려고 이잡듯이 뒤지고, 저는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 사람들 대하는 반만 좀 우리 같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들을 따뜻하게 보듬으면은 저는 이 나라가 앞으로 훨씬 더 미래로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차라리 개헌을 하기 싫으면 이번 정부에서 못하겠다 했던지, 개헌할 생각이 있다면은 이제까지 여야 국회의원들이 주장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없애는 그런 안을 저희 국회에 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것이 청와대 안이라도 우리 뜻과 맞으면은 저희 당에서는 협조할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되면은 본의 아니게 19대 때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던 여야 의원들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협의체를 만들어 문재인 관제 개헌안에 공동 대응해 갈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문재인 관제 개헌안을 놓고 굳이 국회 표결을 통해 부결시키기보다 대통령 관제 개헌안에 맞서는 국회 국민 개헌안을 카운터안으로 제시하고 국회와 국민을 중심으로 개헌을 성취해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더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주도의 국민 개헌안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야당의 개헌 정책 협의체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제를 지향하는 권력구조 개편과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 그리고 실질적인 지방 분권의 강화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이 서둘러 문재인 간제 개헌안을 만들고 적극 홍보하면서 이를 혹시라도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야당 공조를 통해서 단호히 맞서 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은 3월 국회를 적극적인 국민 개헌안 말을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개헌안 논의를 하자고 민주당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아울러 GM 국정조사와 성폭력 건절 대책 특위도 구성해서 사회적 이슈와 또 민생 경제 국회가 될 수 있게끔 민주당에게 간절하게 3월 국회 의사 일정을 잡자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무 조건 없이 국회 차원에서 국민 개헌안 합의를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첫 원전 수출 사례인 아랍에미리트 원전 1호기가 26일 완공된다고 합니다. 내일 베트남을 거쳐서 UAE 순방을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완공식에 참석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원전 수출 확대에 힘을 싣는다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불과 얼마 전까지 UAE 원전 수출 뒤를 캐다가 양국의 특사가 서로 오가고 나서야 사건이 일단락될 정도로 외교적 문제를 야기했던 것이 바로 엊그저께인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전 완공식에 고개 버젓이 들고 참석을 한다니 나라 안에서는 원전 해체하고 나라 밖에서는 원전 버튼 누르고 표류부동도 이런 표류부동이 없습니다. 청와대는 한술 더 떠서 문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가 양국 신뢰와 우정의 상징인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양국 근로자를 격려할 예정이라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문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 시공 능력, 그리고 운영 관리 능력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원전 기술 시공 능력입니다. 대한민국 원전을 국내적으로 해체하고 또 앞으로 원전을 사실상 씨를 말리겠다는 원전 정책에 대해서 전면 백지하고 지난 정권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자기 먹을거리로 발전시켜온 원전에 대해서만은 지금까지의 입장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북핵 폐기를 위한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야말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는 기대가 크지만은 북한이 그동안 워낙 약속을 많이 깬 전례를 볼 때에 솔직히 믿기 어렵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늘 마트에 장보러 나온 사람들처럼 개헌 시식 코너에 줄 세우려 하지 말기 바랍니다. 어제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 개정안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해야 할 일은 서둘러 개헌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점에서 인내심을 갖고 국회 논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음은 급하시겠지만 마음만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매어 쓸 수 없는 만큼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전문 개정안에 기본권을 확대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환영합니다. 하지만 부마 항쟁이나 5.18 같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은 그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헌법 전문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나 권력기관 개편은 심도 깊은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국회 논의에 판을 뒤엎고 찬물을 끼워 넣으면서까지 논의를 독점해 가려는 정략적 시도는 그만두기 바랍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정치적 목적의 간제 개헌은 어떠한 경우도 국민이 수용하지 않습니다. 30여 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절대적 기회를 대통령이 걷어차지 마십시오. 연정이고 해치고 다 내팽개치고 가뜩이나 국정운영마저 내 맘대로 독단과 전횡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국회마저 패싱하려는 노골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 자유한국당이 밝힌 개헌 기본 입장과 개헌 일정에 대해 집권당인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공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야4당의 개헌 정책 오늘은 개헌과 그리고 3월 국회가 소집되어졌습니다마는 GM 사태 국정조사나 또 미투에서 또 아픔받고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의 아픔과 애침이 일시적인 애침이 아니라 국회가 제도적 시스템으로 이렇게 보완 뒷받침하는 성폭력 근절 대책 특위를 국회 차원에서 구성해서 뒷받침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그래서 당의 중진 상임위원장, 특위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의 3월 국회 원내 전략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당초 오늘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던 청와대가 어제 개헌안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국민과 야당 눈치 보면서 맞배기로 찔끔찔끔 간보기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개헌을 대하는 기본 자세부터 흘려먹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대통령 개헌안 발의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개헌안 공개조차 마치 영화 예고편 내보내듯 하는 문재인 정권에 그러니까 쇼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헌 문제를 놓고서조차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려는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경고합니다. 개헌을 가지고 더 이상 장난치려 하지 말기 바랍니다. 개헌은 땡처리 상품도 1+1도 결코 아닙니다. 쪼개서 팔 거리도 아닙니다. 국민들을 하던 얘기지만은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만큼 정치권이 총력을 모아서 이번에는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북핵 폐기라는 성공적인 결실을 거둬서 북핵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당당하게 정상회담에 임하고
북핵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서 국민들을 안심시켜 드려야 하겠습니다. 북핵 폐기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선북핵 폐기 후 평화 정착입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곧 북핵 문제의 해결인 양 생각하는 분위기가 다소 있는데 과거 사례로 볼 때 섣부른 착각이나 환상을 절대 피해야 하겠습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나 공식적으로 북핵 폐기 혹은 비핵화라는 언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북한이 언급하는 비핵화 용의가 무엇인지 정확한 의미도 모호한 그런 상태입니다. 과거의 남북 대화는 늘 봄이 오는 듯 했다가 다시 추운 겨울로 회귀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사 발언을 두고 마치 당장 북핵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한반도의 평화의 봄이 온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약화시켜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협상을 앞두고 오히려 더 강하게 확대해야 할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축소되고 또 F-35A기 출고식이 축소된 것은 큰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완전한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남북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안보가 있어야 내일 평화가 있다는 교훈처럼 국민과 함께 안보태세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과 구속영장 청구를 보고 마치 조선시대의 사화를 보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는 우리 정치